사이버 공간에서 나를 지키는 하얀 손.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는 형태가 없기에 이를 뺏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당하는 학생의 심정은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사이버 갈취를 당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안내할 수 있고 사이버 갈취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갈취 예방을 위한 나만의 방안을 선택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갈취를 당한 친구의 감정 이해하기, 사이버 갈취 대처 방안 구안하기, 사이버 갈취 예방을 위한 나만의 방안 선택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언어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이 신체폭력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 34.7%, 집단 따돌림 17.2%, 스토킹 11.8%, 사이버 괴롭힘 10.8%, 신체폭행 10%, 금품갈취 6.4%, 성추행 성폭행 5.2%, 강제심부름 3.9% 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품갈취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갈취란 법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갈취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전에는 핫스팟, 기프티콘 게임 등에서 갈취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간편 송금 앱을 사용한 금품 갈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편 송금 앱을 사용해 갈취를 한 것인데요. 간편 송금 앱은 별다른 인증 없이 비밀번호만 누르면 송금이 되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 학생이 부모님의 휴대전화에 송금 앱을 설치하게 해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송금을 거부하자 피해 학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갈취는 물리적 갈취와는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등에서 단체 대화방으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사이버 갈취가 외부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정신,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은 신체폭력 못지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반면 가해자들의 죄의식은 물리적 갈취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중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라는 학생들의 응답이 24.8%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다는 응답도 10.8%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 갈취. 이제는 예방해야 할 때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이버 갈취로부터 나를 지키는 하얀 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이버 갈취의 의미와 유형을 알고 사이버 갈취의 심각성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갈취를 당한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피해 학생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결국 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도입활동 어떻게 수업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기유발 자료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뒤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갈취를 당한 친구의 입장에서 충분히 또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도입에서는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도입 영상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이버 갈치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찬가지로 사이버 갈치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동영상 잘 봤나요? 네. 자, 그러면 사이버 갈취를 당한 친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죠? 네. 자, 그럼 그 심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민여와 야수. 그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저런 상황을 겪었다는 게 정말 억울한 것 같고 제가 겪었다면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또 누구? 사이버 갈치도 일반 갈치 못지않게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고 다음날 학교 가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비효과.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런 일이 없어서 저렇게 무서울 줄 몰랐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이렇게 또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또 누가 얘기할? 예. 저렇게 사이버 갈취를 당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보였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사이버 갈취를 당한 학생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세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친구 이해 감정 이해해 보기. 그죠? 자, 두 번째가 사이버 갈취 대체 방안 강구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나만의 예방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입 활동에서 저렇게 동영상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예, 사이버 갈취의 심각성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느꼈겠지만 동영상으로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영상을 보며 피해 학생들의 감정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피해 학생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많지 않은데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갈취를 당하는 학생의 감정은 일반 학교 폭력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갈취의 경우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교 후에도 이루어지죠. 다수의 학생이 한 명에게 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피해 내용도 다양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 소액 결제, 게임 관련이 많습니다. 사이버 갈취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피해가 밝혀질 때까지 피해자가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갈취를 당하는 친구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